네, 서울대병원이 어제부터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서 오늘은 의사협회 주도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스외전 포커스에서는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의협의 집단 휴진 여파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의사협회 이 집단 휴진 결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을 했고 또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지금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부족한 의사 대신 그 업무를 대신하는 소위 PA라고 하는 인력들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의대 증원으로 문제가 시작이 됐지만 지금 집단 휴진까지 온 데 대해서 명분은 없다. 이제 의료 현장 상황이 우선 궁금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병원은 일부 진료는 줄었지만 우려한 수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들리는 저희가 얘기는 어때요? 현재로 확인한 바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지금은 아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전공이 2월부터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일부 차질은 이 교수들의 그 집단 휴진이 일부 차질은 있겠지만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마다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보니까 오늘 뭐 하루 집단 휴진으로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2월부터 전공의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미 많이 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인 게 환자들이에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환자 단체들 얘기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당연히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환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분노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단체 쪽에서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공개하고 병원도 공개하고 의사 이름도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안들을 좀 많이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암 환자, 중증 환자들이 지금 예약돼 있는 것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그 치료 자체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뭐 재발될 위험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부 환자들에서는 오히려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말 격하게 분노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 환자 말씀을 하셨는데 응급 중증 환자 진료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부나 병원 측에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진료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약이 자꾸 미뤄지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 이런 주요 대형 병원들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휴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대형 병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신규 환자나 내지는 중증 환자 중에서도 새롭게 이제 추가로 질병이 생기게 되면 진료를 빠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증 응급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거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좀 전에 오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이제 그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저기 접수할 수 있는 병원이 보니까 없다. 좀 알아봐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몇 군데 돌려보니 신규 환자는 아예 접수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큰 불안이죠.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프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신규 환자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환자들은 어쨌든 뭐 교수님이나 주치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봐주신다 치더라도 새로 갑자기 아픈 사람들은 뭐 갈 데를 못 찾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요. 심각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 2차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신규 자치를 안 받게 되면 이 환자는 암이란 진단을 받고 계속
암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네. 지금 환자들의 진료 일정 조정, 아까 뭐 예약이 자꾸 미뤄져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만 검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뭐 여러 개를 같이 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과를 같이 협진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럼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교수 한 명당 네. 적게는 2, 30명에서 많게는 하루에 네. 100명까지 정도, 100명 이상도 이제 네. 진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진료 일자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일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각종 검사, 시술, 수술, 뭐 내지는 다른 과의 협진과의 네. 조정 이런 것들이 다 네.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직원들이 근무 중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근무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네. 보통 직원들이 이제 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를 하면서 이제 환자들과 통화하면서 진료 변경을 하게 되는데 네.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항의가 많고 네. 특히 이제 감정이 나오다 보면 이 폭언이 있을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으시죠. 예. 예, 오로지 예. 직원들이 감당해야 예, 되는 예. 부분이죠. 지금 직원이라고 말씀을 해 직원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휴진하는 과에 네. 뭐 간호사나 내지는 조무사가 되겠죠. 의사 선생님만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보통은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번만큼은 경영진들이 어쨌든 휴진 불어를 방침으로 세웠기 때문에 네. 저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이 변경 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게 저희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기도 네, 하고요. 예. 사실은 지난주에 네. 병원 측에 통보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료 변경 업무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요. 뭐 기존에는 그러면은 그 간호사분들이나 그렇죠. 간호조무사분들이 이 일을 계속 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갑자기 네. 뭐 학회나 이제 네. 교수분들이 학회를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해당 과에 이제 간호사나 뭐 간호조무사가 한다던가 내지는 뭐 예약센터가 있는 데는 예약센터를 통해서 변경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 그 일정 조정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지금은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일부 이제 교수분들이 집단 휴진이다 이렇게 내걸고 나간다기보다는 네. 일부 자기 휴가를 써서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간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해당 과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처럼 노조가 있는 데는 네. 이제 통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교수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직접 하면서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받았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네. 처리를 했다는 사례도 아, 제가 그런 분들도 들었습니다. 계시긴 하세요. 아, 네, 그러면 네. 직접 통화하는 것도 뭐 효과가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아, 그래서 진료 취소 통보를 휴진 들어가는 교수님이 직접 하셔라 뭐 이런 아, 얘기가 네, 나온다고 네, 하는 네. 게 다 맞습니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네, 있어요. 네. 그럼 철회하시는 분들은 뭐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차마 할 수 없다 뭐 이런 네.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이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어쨌든 휴진하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네. 이제 환자를 보면서 스스로 처리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병원에서 어쨌든 경영진들이 불허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저희 노조가 업무 변경에 협조를 하지 않는 문제도 네, 일부 네,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협회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패키지 보완, 네.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네, 네. 물론 정부에서는 뭐 이런 자에 거절은 했습니다. 근데 이 요구 조건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요구 내용이 뭐 초반에 요구했던 내용하고 별반 크게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네. 이미 2025학년도 정원이 확정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재논의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필수 의료 패키지 관련해서는 네.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화 채널을 열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집단 행동을 멈추고 오히려 대화 채널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부분은 네. 이미 6월 4일 날 정부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외부에서는 네. 이제 같은 노동자인데 의사들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관대하다 이런 정부가 네. 오히려
이런 여론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타당하다라고 보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의사협회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와 철회는 다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잖아요. 아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이제 법적인 뭐가 다른 건가요? 예, 사항이 예, 있을 예.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대화로 풀어야죠. 당연히. 뭐 철회냐 취소냐 네. 이게 뭐 서로 그거- 대치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 다들 강경 대응이다, 엄정 대처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은 정부가 좀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을 약간 그렇게도 들려서요. 병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병원 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파업권이 확보되고 파업을 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어떨 때는 보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뭐 이게 일반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볼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정부의 지금 대응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누구도 차등하지 않고 똑같은 네.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이게 지금 환자라는 이제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원 노동자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강경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서 대화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네. 지금 병원 노동자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겠는데요. 병원을 이탈한 건 의사인데 피해를 보는 건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실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의 운영이 진료 수익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미 2월에 시작된 전공의들의 그 집단 사직 때문에 아까 병상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대략 한 20-30% 이상은 떨어진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영진들은 이제 수입이 떨어지니까 네.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반 직원들에게 뭐 무급 휴가라던가 휴직 내지는 뭐 강제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던가 내지는 뭐 임금 삭감하는 데도 일부 있고요. 체불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네. 나오고 있는 병원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무기한 이런 휴진이 만약에 정말 현실화된다고 하면 어쨌든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전체의 노동자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뭐 업체까지도 다 생계 위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 근로 노동자들 중에 생계 위협을 받는 분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산하 지부에서도 병원에서도 지금 네. 임금 체불 사업장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데가 있고요. 뭐 네. 물론 이제 전체 임금을 체불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뭐 상여금이라던가 각종 수당을 연체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각 개인마다의 이제 소비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매달 들어가야 되는 데가 다 네네.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카드로 대출이나 카드로 네, 네.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견디다 못해서 이제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밀렸던 임금은 다 받을 수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있고 그리고 퇴직금을 다른 받으시고 네, 예, 병원으로 이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장 이제 뭐 임금체불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3개월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국민 지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의대 증원만 한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다 몰려들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인기과들이 있잖아요. 네. 글로 다 몰려드는 거를 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조가 공공의대 설립이나 네. 내지는 지역 의사제를 통해서 지역의 필수의 또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계속 주장해 왔고 또 21년도에 네. 아시겠지만 구의 노정 합의를 통해서 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그 그렇죠. 합의안에 예, 담았는데 예, 예. 지금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네. 이 부분들이 이행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네.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그 복지부나 내지는 지자체의 마인드나 네. 지원이 좀 네. 약한 것이 사실은 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의 공공의료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뭐 사례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그 2023년도 11월에 정춘숙 의원실에서 이제 네. 발표한 자료를 네. 저희가 확인했는데 당시에 이제 공공의료 기관의 정원이 14,000이라고 하면 네. 거기 채우지 못하는 부족 의사 수가 네. 한 2,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 되는 비율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과들이 네.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데 휴진을 하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과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의료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방의료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방의료원의 35곳 중에 네. 23곳이 그 휴진가가 발생된 것으로 당시에 의사가 이제 부족해서 확인이. 제대로 안 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뭐 거네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네. 의사가 필요한데 네.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도 오질 않는 거죠. 뭐 그러면 연봉 이제 뭐 4억 5억 불러도 안 간다라는 뭐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네. 그런가요? 어때요? 맞아요.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으로는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네. 많이 확인을 해보면 네,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네, 또 네,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외과 의사인데 네. 뭐 지방의료원의 지역에 이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아무리 수술을 하고 싶어도 그 병원에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여건이 안 수술을 돼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수술을 할 예, 수가 없고 예.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어쨌든 보강이 네. 돼야겠네요. 또 하나는 이제 네. 특히 지역 취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케이스가 적잖아요. 환자 네, 수가 네, 적다 그렇죠. 보니까 의사 본인들의 이제 자기 개발 내지는 역량 개발에도 좀 도움이 안 된다고 도움이 안 생각하는 된다. 분들도 네, 일부 네, 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의료 개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최근에 의료 현장 실태 조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전공의 이탈 이후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진료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입니까? 저희 이제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이제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네. 조사를 실태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거기에 62.3%가 여전히 의사를 대신해서 처방을 내고 있고 불법 대리 처방을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의사의 네, 아이디 네. 패스워드를 통해서 네. 처방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59.1%가 의사 대신 동의서 환자들한테 설명하고 뭐 각종 시술 수술 동의서가 되겠죠. 있다. 받고 네,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오히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의구에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이게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는 이제 복지부가 네.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시범 사업으로 이런 어떤 그 이제 리스트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전문 간호사 내지는 뭐 임상 전담 간호사 내지는 일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을 시범으로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의세 업무들이 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 입장에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겠네요. 네. 이게 뭐 법적인 안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게 이제 의대 증원만으로 이걸 풀 수 없는 상황이고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 이런 부분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환자를 볼모로 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이거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현재 대화 자체가 정부와 의사단체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저희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나 강대강이었고 네. 서로 양보할 생각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의대 증원을 포함해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고 늘려야 한다, 늘려야 된다라는 한다. 입장에 네, 동의는 네. 하는데 이게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 합의장이 필요한데 거기는 이제 정부, 정당, 그리고 의사단체, 그리고 환자단체, 그리고 저희처럼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 모여서 네.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하고 또 진료가 정상화되고 또 필수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네. 빨리 논의가 되고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